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요 검은색 잇몸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 정기령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잇몸 색상이 검은 분들 참 가끔 보이는데 혹시 이게 병은 아닌가요? 네, 당연히 병이 아닙니다. 그 인종을 보면 피부 색상에 따라서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잇몸의 색상만 좀 더 검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피부에 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잇몸에도 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피부에 생긴 점은 뭉쳐 있어서 원이나 타원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잇몸에 생긴 점은요, 이제 피부에 생긴 점과 다르게 넓게 퍼져서 보이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부에 있는 점은 뭐 제거를 하는데 네. 이 잇몸에 생긴 점도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거하는 방법으로는요, 약물로 하는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잇몸층을 한층 박리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약물이라고 하면 화학적인 방법일 텐데 네네. 그렇다면 뭐 어떤 약품을 바르면 좀 증상이 나아지나요? 네, 이게 약물을 바르면요, 이 검색이 퍼진 잇몸이 한층 녹으면서 이게 사라지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약물 이름이 페놀입니다. 페놀. 네. 네. 좋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네네. 페놀 이름만 들어도 이게 섬뜩하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는 용도로도 페놀을 사용했을 정도니까요. 인체에 네네. 해로운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발암물질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페놀이 잇몸에 이 점을 없애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네. 당연히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죠. 이게 이제 페놀이 인체 조직에 화학적인 화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잇몸 미백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페놀이 독극물이잖아요. 그리고 조직에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요. 시술한 후에 심한 자결감, 그러니까 잇몸이 계속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네네. 정상적인 잇몸 조직이 괴사되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잇몸층을 박리하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방법일 텐데 네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피부에 있는 점을 제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네네. 대부분은 그렇죠. 레이저를 사용해서. 네, 그렇죠.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이게 주로 뭐 색소 레이저나 이산화탄소 레이저, 뭐 엔디아크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피부에 있는 점을 제거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요. 네, 있을 가능성이 없죠. 네네. 네, 이런저런 레이저를 사용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검은 색상의 잇몸 치료를 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대신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점이 피부와 다르게 넓게 퍼져 있다는 점이죠. 네. 네. 아무래도 점은 딱 이렇게 국소 부위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만 딱 레이저를 쏘면 되는데 네. 이 잇몸에 있는 점은 넓게 퍼져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시술하는 것도 조금 까다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좀 다릅니다. 이게 피부에 있는 점은 딱 뭉쳐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뭉쳐져 있는 부분에만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그걸 태워서 없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치과는 이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과에서는 보통 점 하나당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치료비를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치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워낙 넓다 보니까 한 번 시술하는데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치과마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는 이제 점에다가 레이저를 집중해서 제거를 하잖아요. 네. 치과에서도 이게 레이저로 제거합니다. 레이저로 제거를 하는데요. 대신에 이게 피부과처럼 집중해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얇게 약한 힘으로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요. 넓게 퍼진 검은 색상의 그 잇몸을 절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네. 네. 너무 범위가 넓으면 너무 레이저로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잇몸 절개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네. 근데 좀 듣기에는 좀 무섭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네, 맞아요. 조금 레이저와 잇몸 절개를 따졌을 때 네네. 좀 잇몸 절개가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 치료법인가요? 예전에는 치과에 레이저 장비를 많이 구비를 하는 게 한때 붐이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시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레이저로 이렇게 검은색 잇몸을 치료하는 곳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른 방법, 그러니까 잇몸의 한 층을 벗겨내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곳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그래도 크게 괜찮나요? 잇몸 한 층을 덜어내는 게? 생각보다 네. 저희 입안에 입병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쓰라리고 특히 맵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소적인 부분에서 입병이 생길 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런 시술을 받고 나신 분들의 이제 경험담을 들어보면요. 네. 하루 정도 약간 쓰라림이 있다. 그 다음에는 괜찮더라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그 잘라낸 부분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복구가 되는 네, 그렇죠. 다시 새살이 돋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네네.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는데 원래는 이게 완전히 돋아나는 데까지는 이론적으로는 2주가 걸려요. 아, 네. 네, 2주가 걸리지만 그래도 그 전에 우리 몸은 이제 방어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네. 네, 피부에 상처가 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좀 괜찮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입안에 잇몸을 한 층을 벗겨내도요. 생각보다 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네. 이것도 이제 점 치료와 마찬가지로 사실 점이 아주 깊게 박혀 있거나 하면 네네.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고 아프고 네.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대신에 이 점과 다르게 얇고 넓게 퍼져 있는데 대신에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생각보다 깊지 않기 네네네. 때문에 한 층을 벗겨내도 이게 시술 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피부과에서 점을 빼더라도 그때 저희 항상 스티커 같은 거 부착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햇볕, 자외선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고요. 네네. 이게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 다시 그게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네. 잇몸에 생긴 검은색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간 재발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재발이 되더라도 이게 표시가 그렇게 많이 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재발될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대개? 대개는요. 이게 완벽하게 제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재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제거를 하려면 벗겨내는 잇몸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상처가 더 크게 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깊이 그 한 층을 좀 벗겨낸다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은 일부러 덜 제거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거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재발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검은 잇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재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죠. 네네. 아까 자외선 이제 점을 제거하면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네네. 다시 그 부위에 점이 생길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 네네. 이 잇몸에 생긴 점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나요? 그런데 실제로 입술을 네. 입술을 들어서 햇볕을 볼 리는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잇몸 색상이 왜 이렇게 검게 변할까라는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요. 가장 큰 게 흡연입니다. 실제로 이제 흡연하는 분들의 잇몸을 보잖아요. 그러면 흡연을 하지 않은 분들의 잇몸에 비해서 검은색을 많이 띱니다. 이게 흡연할 때 생기는 연기가 이제 잇몸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네, 커피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흡연이다라고 네네, 그렇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검은색 잇몸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금연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금연을 하시는 게 네, 이게 잇몸 색상을 다시 이렇게 해서 마취를 하고 잇몸 한 층을 벗겨냈잖아요. 아무리 이게 좀 통증이 생각보다 덜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체 조직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건데 당연히 통증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환하게 웃었을 때 선홍색의 잇몸이 보이는 것과 네. 검은 색상의 잇몸이 보이는 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네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검은색 잇몸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연은 필수입니다. 네, 네. 참 이 담배는 언제 들어도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 점이 생긴 걸 그냥 놔뒀을 때 네. 나중에 뭐 잇몸병이 생긴다거나 뭐 이 치과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진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모반 세포라는 게 네, 모반 세포 안에는 멜라닌 색소가 되게 많은데요. 이 세포가 단순히 많이 증식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미관상. 부분, 네, 미관상 좋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흡연은 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레이저 치료나 잇몸 절개 치료의 그 치료 기간은 한 2주 정도 잡으면 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치료는 하루에 끝나고요. 아, 네. 네, 회복 기간이 네. 이제 완전한 회복을 하는 데까지 2주가 소요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잇몸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의 정기령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